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식품화학 중에서 식품의 일반 성분 및 저장, 가공 중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에 보시면요, 탄수화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키워드에 자 보시면 단당류부터 해서 마이야르 반응까지 여기가 전부 다 탄수화물과 관련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키워드에 있는 것처럼 단당류, 이당류, 전분, 호화, 노화, 호정화, 캐러멜화, 마이야르 반응, 이까지가 전부 다 그 성분과 가공 중의 변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쪽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탄수화물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탄수화물의 일반식은 CmH2ON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탄소의 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한 개 이상의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개 이상의 알데하이기 또는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게 탄수화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일반식은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물 분자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초산이나 젖산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아니지만 분자식, 일반식은 CmH2ON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람노스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맞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식은 이런 식으로 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의 분류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탄수화물의 분류는 크게 나누면 단당류, 소당류, 그리고 다당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당류라고 하는 것은 탄소의 수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3개 붙으면 3탄당, 탄소가 4개 붙으면 4탄당, 탄소가 5개 붙으면 5탄당, 탄소가 6개 붙으면 6탄당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6탄당은 기억을 잘 해 두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볼 부분이거든요. 글루코스와 만노스, 갈락토스, 프락토스 종류가 있고요. 소당류라고 하는 것은, 소당류는 단당류, 우리가 방금 본 단당류가 몇 개 붙어서 만들어진 게 소당류거든요. 그래서 단당류 수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당류가 2개 붙어 있으면 2당류, 3개 붙어 있으면 3당류, 4개 붙어 있으면 4당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2당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되죠. 그 중에서도 말토스, 수크로스, 락토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탄소수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단당류 중에서 5탄당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있는 게 다당류죠. 다당류 같은 경우는 단당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단당류가 여러 개가 축합한 것이, 덩어리가 큰 것이 다당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한 가지 단당류로만 구분이 되어 있으면 단순 다당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가지 이상 단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복합 다당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치, 전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전분은 단순 다당류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단순 다당류, 이눌린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게 프락토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단순 다당류. 그리고 글리코겐은 우리가 동물성 다당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고, 그 다음에 키틴, 아라반, 잘란 등이 있고요. 그리고 복합다당류 같은 경우는 펙틴 복합다당류에 속합니다. 헤미셀룰로스 복합다당류에 속하죠. 그리고 갈락탄 같은 게 복합다당류에 속한다 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당류와 이당류의 구조 부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 구조 부분은 잘 정리를 해 놓고 계시면 그 뒤에 부분에서도 좀 문제 푸시거나 이해를 하는데 좀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 위주보다는 이해를
우선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단당류의 분류를 보시면 탄소수에 따라서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으로 구분이 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카르보닐기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알도스와 케토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탄당을 예를 들었을 때 알도스는 지금 알데하이드기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도스라고 하고요. 케토스는 케톤기가 존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케토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6탄당을 봤을 때요. 글루코스, 그리고 만노스, 그리고 갈락토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케토스는 프락토스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당류를 구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이름을 붙입니다. D형과 L형이라고도 이름을 붙이고 알파, 베타라고도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우선선, 좌선선 이런 단어들은 결국 구조에 따라서 다른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가장 3탄당, 탄소수가 작은 3탄당을 보시면 글리세르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재탄소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부재탄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라고 하는 게 팔다리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팔다리가 4개라서 결국 4개의 다른 원소를 아니면 다른 원자들과 붙을 수 있는데 이 4개가 전부 다 다른 경우를 우리는 부재탄소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 별표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3탄당인 글리세르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있는 C가 각각 다른 팔다리를 가졌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재탄소로 표시를 하게 되죠. 부재탄소가 만약에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존재할 경우에 이성체의 수는 2의 n승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장 높은 수, 부재탄소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위에서부터 탄소수 번호를 붙이면 1번, 2번, 그리고 3번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장 높은 부재탄소의 수와 결합한 OH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D형과 L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H기가 오른쪽에 있다면 우리는 D형, 그리고 왼쪽에 있다면 우리는 L형으로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부재탄소와 결합한 OH가 우측에 존재하는 것은 D 글리세르알데하이드, 그리고 부재탄소와 결합한 OH가 좌측에 존재하는 것은 L 글리세르알데하이드라고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런데 3탄당의 경우에는 부재탄소가 하나가 존재했었죠. 그런데 탄소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부재탄소의 수에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먼저 6탄당을 한번 보시면요. 부재탄소의 수는 총 4개가 되는 것입니다. 총 4개가 되는데 가장 높은 수의 부재탄소와 결합한 OH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위에서부터 1, 2, 3, 4, 5 제일 마지막에는 6번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가장 높은 수 여기 5번과 결합한 탄소가 바로 OH, 여기에 붙은 OH가 D형이냐 L형이냐를 결정하게 되죠. 여기서는 OH가 우측에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D글루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락토스의 경우에는 부재탄소가 이렇게 3개가 되는 것이고요. 역시 가장 높은 수의 탄소에 붙은 부재탄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역시 우측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디프락토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글루코스의 부재탄소와 이성제는 몇 개가 라고 했을 때 부재탄소 수는 4개가 되는 것이고요. 이성체의 수는 2의 4승이라고 해서 결국 16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락토스의 경우에는 3개죠. 그래서 2의 3승이라고 해서 결국 8개의 이성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앞서서 단당류 분류를 봤을 때는 알도스와 케토스로 구분한다고 했고, 제가 프락토스는 케토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케톤기 CH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바로 케톤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도스 같은 경우는 알데하이드기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알데하이드기 같은 경우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우선성을 보시면, 우선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광에 따른 것인데요. 성광이라고 하는 것은 당룡에게 평광을 통과를 시키면 빛의 회전 방향이 회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당용액이 빛의 회전 방향을 회전시킨 성질을 우리는 성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로 회전시키면 우리는 우선성이라고 보고, 좌로 회전시키면 좌선성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DL이라고도 표시를 하고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비성광도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형, 베타형 같은 경우도 역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나 아니면 문제에서나 아니면 공부를 하실 때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죠. 이것은 환상구조에서 당류의 화학적 성질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요. 1번 탄소에 결합된 OH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1번 탄소는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OH기가 평면 아래로 배치되면 알파형, 알파글루코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여기처럼 평면 위로 배치를 되면 베타형이라고 해서 베타글루코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단당류 구조와 그리고 그 구조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무조건 외운다기보다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알파, 베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 후에 공부를 하실 때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당류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이당류 구조로 넘어가 보고요. 이당류라고 하는 것은 단당류가 2개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당류라고 했죠. 그리고 단당류가 2개가 붙는데 우리는 그거를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결합을 할 적에는 글리코시드성 OH 또는 헤미아세탈성 OH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헤미아세탈성 OH 또는 뭐 글리코시드성 OH, 글리코시드 OH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은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환원성이 강하죠. 그래서 보통 글리코시드성 OH들이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되죠. 글리코시드성 OH 하나 또는 2개가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 피라노스 구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요 6개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피라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글루코스인데 구조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 다른 겁니다. 환상 구조인데도 5개로 되어 있는 것은 피라노스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피라노스 구조에서 보시면 여기 1번 탄소에 붙어 있는 경우 OH의 경우가 반응성이 높고 환원성이 강하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피라노스 구조에서는 지금 여기가 2번 탄소 위치거든요. 2번 탄소 위치에 붙은 OH 의 경우가 반응성이 높고 환원성이 강하다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뒤에서 보시면 이당류에서 뭐 비환원성 당이다 아니면 환원당이다 이런 식으로 당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이 글리코시드성 OH 또는 헤미아세탈성 OH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당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당 종류들인데요. 자당, 메가당, 유당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당 같은 경우는 다른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설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슈크로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자당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와 프락토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루코스와 프락토스가 어떻게 만나냐면 서로 OH가 보통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1번의 OH와 그리고 탄소 2번에 있는 OH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수크로스의 경우에는 이 1번과 그러니까 피라노스의 1번과 프라노스의 2번 탄소가 서로 결합을 했죠. 이게 피라노스 1번 탄소 1번과 프라노스의 탄소 2번 같은 경우는 헤미아세탈성 OH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결합을 했죠. 그래서 환원성이 강한 애들이 서로 결합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결합을 해버렸으니까 글리코시드성 OH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당을 비환원성 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환원성 당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성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이당류 중에서 자당, 메가당, 유당에 대해서 공부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비환원성 당은 자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환원성 당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는데 왜 비환원성 당인지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이당류가 메가당이죠. 메가당의 또 다른 이름은 말토스라고 하고요. 이것은 글루코스와 글루코스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결합하게 된 것이 메가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토스. 그리고 말토스 같은 경우는 이 끝에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1번 탄소 위치고 여기에 있는 OH가 그대로 남아있죠. 글리코시드성 OH가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환원당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럼 유당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당은 갈락토스와 글루코스가 만난 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 글루코스에서 보이는 OH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글리코시드성 OH가 남아있죠. 그래서 환원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당류 중에서 뭐가 환원당이고 뭐가 비환원당이지, 비환원당은 하나였죠. 설탕, 수크로스, 자당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각각 어떤 단당류가 만나서 있는 것인지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당 같은 경우는 뭐였죠? 글루코스와 프락토스가 만난 것. 그리고 메가당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와 글루코스가 만난 것, 그리고 유당 같은 경우는 갈락토스와 글루코스가 만난 것, 이렇게는 기억을 해 두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이제 탄수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당류 중에 6탄당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탄당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5탄당 같은 경우는 인체 내에서는 이용을 하지를 못해서 영양적 가치는 낮고 초식동물을 이용할 수 있어서 중요한 사료 성분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리보스 같은 경우는 뭐 조효소, NAD, FAD 조효소, RNA, DNA 이런 구성 성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보플라빈 내 모체가 되는 것이 바로 리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탄당으로 넘어가서요. 6탄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알도스와 케토스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케토스에는 프락토스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알도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네 가지는 한국 이름과 그리고 영어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4종의 6탄당의 경우에는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모헥소스라고 해서 발효성 6탄당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포도당 같은 경우는요, 뭐 포도, 과실, 꽃 등에 존재하고 혈액 중에 0.1% 함유되어 있는 것, 그리고 과당의 경우에는 결합 상태로 자당이랑 이눌린의 구성당이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갈락토스, 만노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노스는 곤약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추가로 읽어두시도록 하죠. 그래서 이눌린의 구성당이라고 물으면요, 우리는 이것을
프락토스라고 여러분들이 찍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단당류의 유도체로 한번 봐볼까요? 단당류 유도체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당 유도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디옥시 슈거인데요. 디옥시 슈거 같은 경우는 단당류에 있는 OH가 H로 치환된 것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것이죠. DNA의 구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 알코올 같은 경우는요, 카르보닐기가 알코올기로 환원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당 알코올 중에서 종류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솔비톨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가 환원된 형이고요. 이 솔비톨에서 생성된 것으로 솔보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비타민C의 합성 원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만니톨 같은 경우는 만노스가 환원된 것. 그리고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 자일로스가 환원된 형, 그리고 리비톨은 리보스가 환원된 형, 비타민 B2의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노시톨 같은 경우도 한번 봐두시면 되죠. 그리고 이런 자일리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솔비톨, 만니톨, 자일리톨 이런 것들은 저감미를 가지거나 아니면 충치 예방 효과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오슈거라고 해가지고 황이 치환된 화합물인데요. 이거 티오글루코스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 다음에 우로닉 애시드라고 하는 것으로는 크로닉 애시드와 갈라크로닉 애시드, 그리고 아미노 슈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아미노당이라고 하는 것으로요. 아미노산으로 아미노기가 있는 N이 치환된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글루코사민과 갈락토사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당류의 유도체이구나 라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배당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이름 글루코사이드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당류의 글리코시드성 OH가 다른 비당류의 OH와 결합을 한 생성물을 우리는 배당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류와 그리고 비당류, 우리는 비당류를 아글리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쳐진 것을 우리는 글리코사이드 배당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비당류가 어떤 종류가 결합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얘기하면 아글리콘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페놀 배당체, 안토시아닌 배당체, 플라본 배당체, 이런 여러가지 배당체의 이름들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 배당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체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개념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도당이 아글리콘과 에스테르 결합을 한 화합물의 명칭이라고 하면 이거는 글루코사이드라고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소당류로 넘어가 볼까요? 소당류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중에서 이당류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당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당류의 자당, 다르게 얘기하면 수크로스, 다르게 얘기하면 설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글루코스와 프락토스가 만난 것입니다. 제가 비환원당이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설탕 같은 경우는 이성체가 없죠. 그래서 다른 당과는 달리 온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단맛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표준 감미 물질로 해서 100으로 보고 표준 감미 물질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성의 자당 같은 경우는 가수분해가 되는데요. 가수분해되면 글루코스와 프락토스로 등량 혼합물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프락토스 같은 경우는 좌선성이 크게 되는데 이 좌선성이 큰 프락토스 영향으로 다시 좌선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선성의 자당이 가수분해가 되면 등량 혼합물을 만들게 되고, 그 등량 혼합물에는 글루코스와 프락토스가 있게 되고, 이 프락토스가 좌선성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좌선성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라는 개념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당이 가수분해되는 것을 우리는 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글루코스와 프락토스의 등량 혼합물을 우리는 전화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전화당 같은 경우는요, 설탕보다 감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볼꿀의 주성분이 바로 전화당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가당 같은 경우는 말토스, 글루코스와 글루코스가 만나는 것, 발화종자에 많고 환원당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유당 같은 경우는 갈락토스와 글루코스가 만난 것, 그리고 환원당은 설명을 드렸었고요. 포유동물의 유즙에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미도가 상당히 낮은 당이죠. 뭐 우유에 들어있는 당인데 약간의 감미도를 나타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유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 종류에 대한 상대적인 감미도를 보시면요. 자당, 표준 감미 물질로 사용하는 것은 100이고요. 그리고 이 100보다 높은 것으로 과당이 있고요. 그리고 전화당이 상당히 높은 감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당 같은 경우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라기보다는 이런 것들, 뭐 특별히 더 높다든지 아니면 낮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당류에 가서요. 다당류는 그 붙어있는 단당류가 한 가지로만 되어 있으면 단순 다당류, 두 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복합 다당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이 전분, 스타치, 녹말이라고 하는 것인데, 전분 같은 경우는 디글루코스의 축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디글루코스가 어떻게 결합을 하냐에 따라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밀로스라고 하는 것은 글루코스가 알파1사 결합을 한 것이고요.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1사 결합을 하고 곳곳에 알파16 결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1사 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조를 봤을 때요. 제가 그림을 대강 그리면 여기서부터가 1번이었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었고 여러분들이 그림 보시면 여기에 CH2OH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이것이 6번 탄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1사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 1번과 4번이 결합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일자 모양으로 가게 됩니다. 일자 모양으로 가는데 이것이 몇 개마다 한 번씩 나선 모양으로 둥글게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나선 모양, 알파 헬릭스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는 알파1사 결합을 했는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알파16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럼 6번은 이 위에 위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자로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위쪽으로 짝대기가 자꾸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지 모양으로 중합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오드 녹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1사 결합을 한 아밀로펙틴의 이 나선형 구조, 여기 붙어있는 이 동그라미 부분에 이 I2, 요오드가 다 결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접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접화합물. 그래서 포접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이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정색 반응이 있죠. 어떻게? 짙은 청색으로. 그런데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는 나선형 구조가 아니죠. 가지형 구조라서 이렇게 포접화합물을 할 수 있는 요오드가 붙어 끼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정색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또는 젓갈색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오드 녹말 반응을 청색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청색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고 아밀로펙틴의 청색 값은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차이, 구조에 따라서 차이를 한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것이 이 비교했는 창이죠. 앞에서 있는 것을 보시면 아밀로스는 여기 알파 헬릭스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I2 요오드가 붙어서 포접화합물을 형성한다는 것을 제가 의미를 했는 것이고요. 아밀로펙틴과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좀 가지
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는 식물에서 볼 수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동물에서 볼 수 있는 형태고, 그리고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는 식물의 저장 다당류 형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동물의 저장 다당류 형태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비교 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면요. 아밀로스는 알파1사 결합, 그래서 나선형 알파 헬리칼 형태를 가지게 되고,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는 알파1사 결합에 알파16 결합을 가지는, 전체적으로는 그물 모양,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가지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오드 녹말 반응은 청색값은 높게 나오고 아밀로펙틴은 좀 낮게 나오는 것이고요. 분자량 같은 경우는 이 아밀로펙틴 가지 모양으로 간 것이 훨씬 크게 됩니다. 그리고 용해도도 어렵게 되죠.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의 안정도 같은 경우는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안정하지가 않아서 노화가 되고 얘는 안정한 상태. 그리고 호화 반응 같은 경우는 직선 구조로 쉬운데 가지 모양으로 조금 더 어려운 것. 그리고 X선 분석을 하면 결정형, 아밀로스는 결정형, 아밀로펙틴은 무정형. 그리고 노화 반응, 이게 노화 반응이 된다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노화 반응은 쉽고 아밀로펙틴은 노화가 어려운 것. 그리고 포접 화합물 위에서 요오드를 서로 만나는 것, 그것이 포접 화합물인데 형성하고 형성하지 않고. 그래서 맵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밀로스가 20에서 30%, 그리고 아밀로펙틴이 70에서 80%라고 얘기를 하는데, 찹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화 반응과 노화 반응은 뒤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을 보시고 다시 와서 보시면 조금 더 이 표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기에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호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호정에는 전분 가수분해가 되면 최종 산물이 글루코스와 말토스 정도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 모든 가수분해 생성물을 우리는 호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덱스트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정 또는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이나 종합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가수분해가 점점 더 진행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표가, 종류에 대한 표가 나온 것이 지금 이 표인 거죠. 그래서 제일 분자량이 좀 크고 이런 상태가 가수분해 전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갈수록 가수분해 정도가 더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먼저 호정 같은 경우는 요오드 녹말 반응이 청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청색으로 나타나는 게 점점 더 연해지면서 나중에는 없게 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눌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프락토스 중합체다 라고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은 앞에서 그림으로 한번 나왔었죠. 동물성 저장 다당류라고 하고요. 역시 알파1사 결합에 알파16이 결합이 되어 있는 가지상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하자면 전분은 식물성 저장 다당류, 글리코겐은 동물에게 주로 있는 저장 다당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밀로펙틴이랑 차이점은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사슬 길이는 짧고 가지 사이가 더 짧고 가지수는 더 많고 라고 하는 것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요, 글루코스와 결합을 했는데 베타1사 결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체에서는 베타1사 결합을 끊을 효소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식물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펙틴질이라고 하는 것은 갈락트로닉 애시드가 알파1사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잼을 만들 때 필요한 성분이 되는 것이죠. 펙틴이라고 하는 성분이요. 그래서 이 펙틴에는 안에 맥독실기를 가지고 있는데, 맥독실기 함량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7% 이상이냐 아니면
7% 이하냐에 따라서 저맥독실 페틴, 고맥독실 페틴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7% 이하, 7% 이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맥독실기 함량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이고요. 고맥독실 페틴은 HMP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설탕이랑 산을 첨가하면 겔 형성이 가능한 것인데, 저맥독실 페틴인 LMP 같은 경우는 이런 칼슘이나 나트륨 이온 같은 2가 이상의 금속양 이온이 존재하면 당이 좀 적고 그리고 산이 좀 적어도 겔 형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저당도 잼을 제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는 우리가 식품화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식품가공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펙틴질 정도는 기억을 한번 잘 해두시면 좋죠. 그리고 이 펙틴 물질, 펙틴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류가 좀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종류에 대한 설명이고요. 펙트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익은 과일의 존재에서 겔 형성능이 없습니다. 즉 잼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펙틴산과 펙틴 같은 경우는 성숙한 과일에 존재하고 이것은 겔 형성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펙틴 같은 경우는 아예 덜 익은 과일에 존재를 하는데 역시 젤 형성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요. 한글로 바꿔서 쓰면 젤이라고도 쓰고요. 겔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좀 섞여서 나왔습니다만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키틴 같은 경우는요. 새우나 게 등의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키틴의 단위 성분이 아니죠. 키틴을 이용해서 키토산을 생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 키틴의 단위 성분이 아세틸 글루코사민이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뭇가사리에서 추출된 다당류인데요. 계열 형성 능력이 있어서 안정제나 양갱의 원료가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의 차이점이나 아니면 다당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런 정도의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일반 성분 중에서 탄수화물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이죠. 단당류 아니면 이당류, 다당류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잘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나름대로의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시험 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